안녕하세요. 추비아팀입니다. 오늘은 부동산 공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전 캠코 출신이시고 현재는 나오셨는데도 여전히 바쁘게 강의하러 다니신 백석기 박사님 모시고 공매 얘기 좀 하겠습니다. 박사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. 퇴직하셨어도 여전히 바쁘시죠? 여기저기서 불러주셔서 다행히 저는 행복합니다. 네. 강의를 여기저기도 제주도까지도 강의하고 왔으니까. 아, 그러시구나.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. 경매시장은 좀 좋다 그러는데 우리 공매시장도 좀 앞으로 좋을 것 같으니까 어떠세요? 글쎄요. 제가 봐서는 경매시장이 좋다, 공매시장이 좋다라는 거는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작년하고 비교해서 보면 공매 물건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그에 반해서 낙찰가율은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. 공매 물건은 점점 증가하고 낙찰가율은 떨어지고 있다. 그것은 이제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. 일반에서는 IMF 때보다 경기가 더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. 그만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에 반해서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?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. 2배, 3배 막 이미 뛰어 있잖아요. 그런데 종전에는 이게 이제 2023년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부터 그렇게 돼 있지만 그전에는 코로나 지원금융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근근히 코로나 지원금융으로 버틸 수는 있었죠.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코로나 지원금융이 싹 없어졌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한계 차주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경매나 공매 시장에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세금을 못 내거나 공과금을 못 내거나 하면 또 공매 시장에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2023년도는 물건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.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공매 물건이 물론 증가를 한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지만 또 투자를 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회일 수도 있어요. 왜냐? 낙찰가율이 낮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시면 저가에 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좀 관심을 갖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외면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내가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갖고 경매나 공매 시장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경매하고 공매를 이제 동시에 보는데 경매 물건보다 공매 쪽 물건이 좀 적다. 아무래도 온비드보다는 일반 경매 사이트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공매 부분 물건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접근이 좀 안 하게 되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?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여기 이제 경매와 공매를 비교해서 말할 때 그 공매는 압류재산 공매거든요. 그런데 이 압류재산 공매는 일반 경매하고 물건수를 비교하면 훨씬 적어요. 적은 건 사실이나 또 한편으로 보면 경쟁자가 없어요. 공매 시장 내에서 보면 경매하고 비교해 보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또 엄청 높아요. 이거는 틈새 시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. 경매 시장에 물건 수가 많다고 하지만 낙찰받기가 굉장히 또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공매 시장에서는 입찰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낙찰받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. 그래서 단지 우리가 경매나 공매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? 수익을 내기 위한 거잖아요. 그래서 물건 수만 보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고요.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경매 전문가라는 분들이 공매 쪽으로 많이 넘어와요. 그래서 왜 경매에는 굉장히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데 왜 공매를 하십니까? 라고 얘기하면 경매는 실제 먹을 게 없대요. 하도 경쟁률이 세가지고 공매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. 다른 것보다도 공매 쪽으로는 그 토지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공매 쪽에 토지 매물들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좀 저렴해서 그런가요? 경매에 비해서 공매를 꺼리는 이유가 권리 분석이라든가 배분 분석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.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공매는
조세나 아니면 공과금이 체납되어서 대부분 이루어지거든요. 그런데 조세나 공과금은 압류 등기를 해서 권리 순위나 뭐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나타나지 않은 법정기일이나 납부기한 때문에 근저당권이나 기타 뭐 담보채권이나 이런 것하고의 우선순위를 비교를 해요. 그러다 보니까 법정기일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나타나지가 잘 않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경매에 비해서 공매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예요. 그런데 토지 공매에 있어서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, 공과금의 납부기한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. 왜냐하면 배분 분석을 할 의미가 없거든요. 배분 분석을 한다는 것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했을 때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. 아무리 선순위라 하더라도 조세 법정기일이나 공과금의 납부기한하고 밀리면 대항력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 권리 분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런데 토지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. 등기부만 보고 일반적으로 권리 분석하는 식으로 말소기준 권리 찾아서 말소기준 권리 앞에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수, 말소기준 권리 뒤에 있는 것은 소멸시키는 그런 권리로 보고 권리 분석을 하면 큰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죠. 세금 관련해서 최근에 당인세가 모든 채권에 우선한다 하는 부분이 통과돼가지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 좀 한번 말씀 해 주세요. 예.